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고혈압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름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근데 모든 이제 병명이 그렇듯이 우선은 이제 병을 알기 전에 이름을 한번 살펴보는 게 그 첫 순서일 것 같아요. 이제 한글로 쓰면은 한글은 뜻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문을 빌어 쓰는 게 좋죠, 그죠? 한문으로 쓰면은 고자는 이제 높을 고가 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혈은 피혈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압은 이제 어떤 힘을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혈압을 풀어보면은 피의 압력이 높은 병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피의 압력이 높다. 근데 이제 왜 이게 병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고혈압 그러면 이렇게 찬찬히 그냥 뜻을 풀어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냥 고혈압 그러면 그냥 이제 뭐 120에 80 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이 높으면 나쁘다. 또 이제 혈압이 높아서 이제 그 뇌 혈관이 터지면 중풍이 된다. 뭐 이렇게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고혈압이라는 이름이 졌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의사들이 이 혈압이 높은 그거를 병으로 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이유를 이제 먼저 아는 게 순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풀어보면은 영어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고는 이제 high,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는 blood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은 pressure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보통 high blood pressur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또 다른 영어가 있어요. 이제 의학 용어는 조금 또 틀려요. high를 이제 hyper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혈압을 하이퍼 텐션. 텐션이 되는 거는 좀 긴장을 얘기하죠. 어떤 팽팽한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이퍼 텐션이라는 말은 이제 의학이 만들어낸 용어고, 하이 블라드 프레셔는 이제 일반 영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하이 블라드 프레셔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고, 전문 용어로는 이제 하이퍼텐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피가 이제 압력을 높게 받는데 그게 높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게 높은 게 왜 병이고, 그 다음에 왜 높아졌나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해보죠. 이제 이름풀이가 끝냈으니까 과연 고혈압이 어떤 병인가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혈압이 높다. 그러면 그 압력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는 이제 이렇게 아시다시피 혈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혈관. 그러니까 이제 피라는 게 이 혈관을 지나가는 거죠, 그죠? 혈관 아래를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제 혈액의 흐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혈액이 지나가면서 혈관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이제 압력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이제 피라는 거는 한쪽으로만 진행이 되니까
이제 이쪽으로 진행이 되면은 피가 지나가면서 앞으로 힘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밀폐되어 있으니까 이 압력을 이쪽으로 받으면서 또 옆으로 또 받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혈관의 이 벽, 내피 벽에 그 힘이 느껴지는 그 압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압력을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그 밀리미터, HG라는 이제 기호를 쓰는데 이 이제 그 기온이 뭐냐면은 이 HG라는 거는 수은이에요, 수은. 수은이라고 액체로 된 그 금속을 얘기하죠. 우리가 뭐 수은을 많이 뭐 들어가서 알잖아요. 근데 이제 왜 수은을 쓰냐면은 일반적인 금속은 다 거의 고체로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수은은 액체로 돼 있다고요.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수은이 금속처럼 무거우면서도 액체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혈압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혈압기 이렇게 병원 가서 보시게 되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눈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한 눈금이 1mm죠. 1mm. 그죠? 그럼 우리가 혈압을 잴 때 그 혈압에 높을수록 이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요게 하나 올라갈 때마다 1mm, 요게 단위는 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정상 혈압을 120에 80, 요게 수축기, 요게 이완기 혈압이라 그러면 요게 이제 120까지 가는 거죠. 그죠? 이 묶음의 형태가 120에 갈 때. 요 80은 요게 80에 갈 때.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누르는 힘을 이 수은이 이렇게 있죠. 수은이. 그죠? 수은의 높이를 보고 혈압이 얼마다고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요즘엔 뭐 혈압기가 종류가 하도 많아서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이제 혈압을 안 재거든요. 저는 그 병원에서 검사하는 거를 되도록 안 하는 거를 권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이제 자기 건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몸 관리를 어느 정도 할 때 이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대개도 일반인들은 뭐 혈압도 자주 재고 뭐 혈당도 자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검사도 아직은 안 받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100% 좋다고는 할 수 없죠. 그죠?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 하여튼 저는 혈압을 안 재고 있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혈압기가 요즘엔 또 뭐 전자혈압기니 뭐 종류가 많으니까 저는 어떤 혈압기가 있는지 몰라요.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혈압기는 제가 이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그려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여기 팔뚝에 이제 이렇게 상완 동맥의 그 압력을 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꽉 누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여가지고 막 이제 조이면은 처음에는 이제 꽉 조이니까 혈관이 여기 상완 동맥이 이렇게 조여주니까 피가 여기가 흐르질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피가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점점 이 압력을 빼면은 언젠가는 이제 이 혈액이 흐르면 이게 열면서 피가 이제 움직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 스타트하는 그 지점이 수축기 혈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청진기를 끼고 의사 선생님이 듣는 거죠. 그죠?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다가 이제 피의 펌핑이 이제 되는 게 느껴질 때 딱 봐야 돼요. 그죠? 근데 요게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듣고 하는 걸로 아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 있죠. 그죠? 그 들리는 시점에 딱 요걸 녹음을 봐서 표시를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재시는 분은 이제 숙달 됐으니까 정확성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스타트 돼서 이제 피의 흐름이 계속 들리다가 그 다음에 이게 더 벌어지게 돼서
이 조인이 그 혈관에 그 뭐야 타치가 떨어질 때 그러면 이제 아무 소리가 안 들리겠죠, 그죠? 그러면 그 순간이 이제 이한기 혈압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딱 해서 그게 이제 120에 80이다 그러면 120일 때 딱 처음에 들리고 그 다음에 계속 들리다가 딱 안 들릴 때 그 점이 이제 8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혈압을 재는 거죠, 그죠? 근데 혈압이라는 게 이제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잴 때마다 이제 틀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쟀잖아요. 그리고 다시 연거푸 재도 틀리게 나오는 게 혈압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 몸이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 하나만 갖고 그 혈압이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해진다는 게 참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제 평균치를 내야 되겠죠. 이제 그 일정한 수준의 그 어떤 이 숫자를 표시하려면 그냥 뭐 한 번 해가지고 안 되고 또 여러 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혈압을 잴 때는 이제 몸이 흥분된 상태가 아니고 이제 안정된 상태, 그죠? 안정된 상태에서 재는 게 원칙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혈압은 집에 혈액기가 있으면은 매일 꾸준히 재되 같은 시간에 아침이면 아침 시간, 점심이면 점심 시간, 저녁이면 저녁 시간에 이렇게 그 혈압을 꾸준히 매일 이렇게 변화를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아침에 재고 오늘도 그 아침 시간에 재고 또 점심 때도 또 이렇게 재고 자기가 시간 있을 때 재서 그 혈압에 이렇게 변이를 보는 게 아마 제 생각에 정확하다고 봐요. 하여튼 이제 혈압이라는 게 원리가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단위가 밀리미터 Hg라는 단위를 쓰는 게 그러니까 120mm Hg, 80mm Hg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혈압의 이제 그 단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건 이제 기본 상식이죠. 근데 일반인들이 고혈압 가지고 싶은 분들도 이런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까 제가 요건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피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명이 있는 한은 피가 계속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이게 혈압이 0이다. 그럼 뭐겠어요? 죽은 사람이죠, 그죠? 죽은 사람은 혈액의 흐름이 정지됐으니까, 그죠? 심장이 멎었으니까. 그러면 이 혈액의 흐름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나를 아는 게 우선이에요, 그죠? 뭐 고혈압을 먼저 아는 것보다는 혈액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액이라는 거는 이제 심장에서 시작이 되죠, 그죠? 심장에서 시작돼서 대동맥으로 시작돼서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에 가서 모세혈관에서 이제 세포에 가서 물질 교환을 하고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피가 이렇게 가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세포에서 그 쓰고 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산소 교환이 된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에 영향을 줬다 그러면 세포에서 대사하고 남은 찌꺼기들을 다시 정맥으로 싣고 심장으로 와서 다시 이렇게 꾸준히 반복해서 도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돌면서 이 혈관을 통해서 가니까 혈관에 압력을 받는데 그게 정상 범위에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이치를 따져보는 게 술이라고 봐요. 고혈압은. 왜냐면 고혈압에 대해서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무조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혈압이 높으면 나쁘다 이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리기 위해서 고혈압 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혈압이 높은 게 왜 병이냐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혈압이 높다고 병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를 이제 잘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여기 심장이 있어요. 그죠? 혈관이 있어요. 그죠? 그럼 혈관 끝에는 모세혈관이라고 있어요. 모세혈관. 모세혈관이라는 거는 털모에다가 가느라란 세자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털처럼 가느란 거죠. 그죠?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서양의학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분서그룹적으로 모든 조직이나 장기를 봐요. 근데 우리가 이치적으로 볼 때는 자꾸 통합하고 종합하고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심장 따로 보고 혈관 따로 보고 모세혈관 따로 보고 이래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전체가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혈관 중에서 제일 큰 혈관, 제일 큰 혈관이 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은 하나뿐이 없어. 하나. 그죠? 심장 두 개 가지신 분은 없잖아요. 그죠? 심장은 하나지만 심장에서부터 이제 혈관이 나간단 말이에요. 대동맥이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나가는 데를 대동맥이라고 그래야죠. 그럼 대동맥에서 나가면서는 점점 분지가 생겨요. 이렇게 하나가 둘이 되고 또 여기서 또 둘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이렇게 가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혈관이 모세혈관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혈관이 분지를 트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하고 다 연결해. 그러니까 혈관이라는 게 세포들한테 필요한 어떤 물질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도로죠. 우리 같으면 이제 길이죠, 기죠. 그러면 그 길을 통해서 각 그 집집에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물자를 공급해 줘야지 거기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포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혈관을 통해서 그 물질을 공급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길이 만약에 끊기게 되면은 그 세포들은 그 필요한 물질을 못 받아 먹기 때문에 그 대사 활동을 못 하거나 안 그러면 심하면 아주 맥히면은 세포가 죽는 거죠. 그죠?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중풍이죠. 중풍. 그죠? 중풍에 혈관이 거기 터져버리면 그 다음에 있는 세포들은 혈액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 뇌세포가 괴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또 중풍이잖아요. 고혈압은 특히 이제 혈압약을 안 먹으면 이제 중풍이 걸릴까봐 이제 겁이 나서 대개 다 혈압약을 먹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액과 혈관의 그 어떠한 그 원리를 아는 게 먼저예요. 고혈압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야지 고혈압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걸 고칠 수가 있고 약을 안 먹고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심장과 혈관과 모세혈관. 그죠? 모세혈관 다음에는 이제 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세포. 셀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에서 다시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다시 이렇게 오는 게 다시 심장으로 오는 게 요거는 이제 동맥이라고 그러죠. 동맥이라고 그러고 요건 정맥이라고 그러죠. 그죠? 심장에서 나가는 모세혈관 세포 쪽으로 가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그러고 그쪽에서 다시 심장으로 오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혈압이라는 거는 정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피가 나갈 때 여기 상완동맥에서 그 혈압을 재거든요. 주로. 그러니까는 이 동맥의 압력이 높다는 게 고혈압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왜 혈압이 높았다 나빴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일반 평균보다 높고 어떤 사람은 평균보다 작냐 이 이치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된 혈압 높은 게 과연 병이냐 아니냐 또 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면은 병이 될 수 있고 어떤 면은 병이 아니 될 수도 있냐 이걸 좀 구별해 보자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알아야 될 거는 이 이제 그 건강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의학적인 상식, 기본적인 이제 깊이는 우리가 뭐 의사처럼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알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그 의학 상식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얻은 의학 상식이라는 건 대개 다 방송, 텔레비나 뭐 인터넷이나 뭐 책이나 통해서 배운 거기 때문에 또 대부분이 이제 그 서양 의학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깊은 거보다는 좀 지식이 얕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혈압 그러면 고혈압을 그냥 그 깊이 다 파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배운 것뿐이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120에 80, 뭐 혈압이 높으면 나쁘다, 터지면 중풍이 된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죠. 그럼 거기에 왜라는 게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왜라는 그 의문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자기 몸을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왜라는 의문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뭐 병원에 가든 자기가 자가 치료를 하든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혈액의 흐름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 그죠? 그러면은 혈액이라는 게 이제 심장에서 나오죠. 심장. 우리가 이제 심장 그러면 이렇게 하트를 그리잖아요. 이렇게 하트를 그린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심장이라는 게 물론 이제 아시는 분도 있지만 대개 다 이제 이 정도까지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오늘은 심장을 조금 그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죠. 한번. 심장에는 이렇게 4개의 그 공간이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의 공간이. 근데 이제 요 공간 중에서 위쪽을 방이라 그래요. 방. 그리고 밑에 쪽을 실이라 그래요. 이렇게. 근데 이제 방은 뭐고 실은 뭐냐 그러면은 방은 혈액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심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쪽을 방이라 그러고 실이라는 거는 혈액이 나가는 거를 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방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쉽죠. 그죠? 방실 외우시면 돼. 그죠? 그리고 이렇게 좌우가 있죠. 좌우. 이게 이제 왼쪽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심장이니까 좌심이죠. 그죠? 요거는 우심. 그죠? 그러면 요거는 왼쪽의 심장이니까 좌심방. 요거는 왼쪽의 실이니까 좌심실. 요거는 오른쪽의 방이니까 우심방. 요거는 오른쪽의 실이니까 우심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딱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아시면 좋아. 그죠? 왜냐하면 이래야지 이제 다음 진도를 또 이해할 수가 있어. 하여튼 이렇게 4개의 구성으로 돼 있고 칸으로 구성이 돼 있고 하나는 방은 혈액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데고 실은 바깥으로 나가는 데요. 그죠?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게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축할 때는 이 방실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가게 되죠. 이렇게도 이제 나가죠. 이러기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셨지만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심장에는. 이제 뭐 애들이 뭐 심장 판막, 그 선천성 뭐 심장 판막증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요게 이제 2천판이 있고 요걸 3천판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가는 거를 이제 뭐 반월판이라 그래요. 대동맥판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폐동맥판이라 그러는데 반월 같이 생겼다 그래서 달 모양의 반처럼 그러니까 처럼 생겼다 해서 반월판이라고 보래요. 2천판은 그 처음은 이제 그 잎사귀를 얘기해요. 그래서 2개로 생기고 이건 3개로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이거는 2천판, 이건 3천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 구별하기 위해서. 하여튼 요 그 판막이 있는 이유는 혈액은 한쪽으로만 흘리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이라는 거는 동맥도 한 방향으로 흐르고 정맥도 한 방향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흐르기 위해서 역류되기 위한 걸 만약에 피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혈액이 여기서 나갈 때는 이 판막이 닫혀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들어올 때는 열려야 되지만 여기서 나갈 때는 수축할 때 이게 닫혀져야지만 일로 혈액이 나가잖아요. 그죠? 역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몸의 구조를 먼저 아시는 게 심장을 이해하는데 그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나갈 때, 이게 왼쪽에서 나갈 때는 이게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위로 나가요. 사실은 이렇게 나가죠. 그죠? 여기서도 이거는 저기 폐순환. 여기서 나가는 거는 폐로 나가는 거고, 여기서 나가는 건 이제 온몸으로 나가는 거죠. 온몸. 그래서 이거는 체순환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폐순환이라고 해요. 이거는 폐로 가는 순환이라 해서 폐순환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온몸으로 가기 때문에 온몸에 몸체를 써서 체순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심장이 이제 이렇게 나가면 이게 내나 혈관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혈관. 오늘 이제 고혈압은 이제 혈관에 대한 공부니까. 그 다음에 혈관 다음에 이제 작은 거를 모세혈관. 모세혈관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세포하고 물질 교환을 하는 최종적인 장소가 모세혈관이에요. 그러니까는 심장은 혈관이 하나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 혈관이 수없이 많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은 더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관의 모든 길이를 갖다가 이으면은 10만 킬로. 10만 킬로라는 거는 그 지구가 지름이 보통 4만 킬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2.5배. 지구의 지름의 2.5배가 되는 큰 혈관의 길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 맥히지 않고 혈액이 잘 공급되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에게 충분하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세포가 다 먹고 살고 남은 쓰레기들을 다시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오면 심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폐로 보내서 폐에서 이산화탄소하고 산소 교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물질 같은 거에서 생긴 그 쓰레기들은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또 배설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기혈순환의 원리라는 어떤 표를 만들었는데, 그 표도 결국은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가 맑으면 건강하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건강하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거는 조금 그 범위가 넓고 애매한 거지만, 우리가 이런 이제 우리 몸의 장기라든가 조직의 그 구조라든가 어떤 성능, 기능을 알게 되면은 더 이제 구체적인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심장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에 또 이제 혈관과 모세혈관과 세포의 관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서양의학에서 오늘의 중점적인 건 뭐냐면은 심장이나 혈관, 모세혈관을 이걸 다 다른 파트로 보지만, 결국은 심장이나 혈관이나 모세혈관은 하나의 같은 혈관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심장은 근육으로 돼 있어요. 근육. 그죠? 이게 계속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심장은 뛰어요. 폐는 우리가 밖으로 나와서부터 폐가 숨을 쉬지만, 심장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 심장을 갖고 혈액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혈액순환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계속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정지가 되면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는 심장 근육이 이거 힘을 못 쓰는 게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리를 알아서 심장 근육이 결국은 혈관도 근육으로 돼 있고, 모세혈관 역시 근육으로 돼 있지만, 여기는 이제 조직이 작으니까 그 근육이 아주 미세하죠.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세포하고 그 물질 교환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또 그 조금씩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못한 거를 계속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건강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제가 그 옛날에 우리 회원들이 있어요. 회원들 상대로 그냥 뭐 부담 없이 한 강의가 있어서 그걸 올렸는데, 제가 이번에 유튜브 강의를 올리면서 그 이제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올리면서 보니까 대개다 그거는 1시간 이상씩 한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라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려봤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 이렇게 시간을 이제 좀 짧게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일반 강의들은 그냥 정보만 제공하는 거니까 그냥 짧게 이게 가능하지만, 건강 강의라는 거는 이제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짧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저 역시도 유튜브를 보면서 느낀 게 길면 안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건강 강의는 또 짧게는 못하고 또 길게 하면 또 이게 또 지루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공통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또 강의도 이렇게 지금 하다가 길까봐 지금 오늘도 제가 이제 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요점을 간단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 앞에서는 강의를 해봤는데, 이게 카메라 앞에다 두고서 사람인 것처럼 강의한 거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전번에 한 번 하고 이번에 2번째인데, 내가 그걸 하고 찍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하다 보면 좀 이제 그 뭐든지 뭐 그렇잖아요. 도둑질도 하면 늘듯이 이것도 뭐 하면 늘겠죠. 그죠? 근데 하여튼 제가 좀 실수가 있고 좀 서툴르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